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그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수업 듣기 전에 구독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 시간에 이제 그 삼상 결선에 대해서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결선 방법 그리고 이제 수식에 대해서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 나가기 전에 워낙에 이 결선이 중요하다 보니까 복습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기기 같은 경우에 기기 안에 이제 코일 관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상 부분이라고 해주고 이 기계에 달아준 전선을 선 부분이라고 한다고 썼어요. 그러면 이 Y 결선은 상 3개가 있을 때 상 3개가 한 점에 만나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다 선을 달아놓은 걸 말하는데 이때 그냥 막 연결한 게 아니라 교류여도 극성을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그 극성이 어떻게 됐었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썼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결선도를 위해서 제가 그려놨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극성이 이렇게 있다 볼게요. 혹은 우리가 이 플러스를 U로 표현하고 마이너스는 V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이거 쉽게 얘기하자고 뭐 LG U 플러스 기억합시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Y 결선은요.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V끼리 다 연결해 놓고 플러스에 해당되는 U 부분에서 선을 다 따로따로 빼주시면은 요게 바로 Y 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결선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수식적인 거 보겠는데 우리가 상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그 다음에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에 있는 전압을 선간전압 이렇게 본다고 썼죠. 그리고 이제 상에 흐르면 상전류, 선에 흐르면 선전류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Y 결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상에서 선까지 길이 하나로 돼 있어서 이거 직렬 개념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죠. 랑 상전류의 크기가 같다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선전압은 요 선과 요 선 두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 선 사이에 상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압은 이 상전압 하나보다는 더 커지는데 얘가 2개라고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결선은 몇 배가 돼요? 그쵸, 루트 3배. 그래서 Y 결선은 선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우리 삼상 출력이나 입력, 기계의 용량 나타날 때 우리 기본적으로 선값으로 계산하면 선전압 곱하기 선전류 할 때 앞에 루트 3이 붙고 상값으로 계산하면 뒤에 3이 붙는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Y 결선에 대한 수식적인 관계 봤습니다. 이제 델타 결선 갑니다. 우리 이 델타 결선은 세 상 중에 2상씩 연결한 거였었어요. 얘랑 얘 둘이 연결하고 얘랑 얘 둘이 연결하고 얘랑 얘 둘이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데서 각각 선 잡아 빼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결선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을 고려해서 잘 접속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델타 결선은 극성이 어떻게 됐었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극성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 플러스와 마이너스 연결하고 만나는 데서 선 잡아 빼주시면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이었었고요. 그럼 수식적인 관계로 넘어가 보자. 우리 상에 있는 상전압, 선에 있는 전압, 선간전압, 그 다음에 상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라고 했을 때 이때 델타 결선의 기본 개념, 선 하나에 상이 2개가 달려있어요. 길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렬 개념이어서 전압과 전류 중에 뭐가 일정하다고 했습니까? 그죠?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델타 결선은요. 일단 전류는 달라요. 선 전류가 상 전류보다 큰데 몇 배? 루트 3배. 그리고 선전압과 상전압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삼상 출력이나 입력. 얘네들은 선값으로 계산하면은 앞에 루트 3이 들어가고 상값으로 계산하면은 앞에 숫자 3이 들어간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Y 결선을 했다고 해서 혹은 델타 결선을 했다고 해서 전기를 만드는 용량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 건 아니고 전압의 루트 3배 차이가 나느냐 전류의 루트 3배 차이가 나느냐라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봤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오늘 나갈 거. 이 삼상결선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보겠는데, 이 특성은 여러분들 이 결선은 삼상교류라면 어디든 다 들어가요. 발전소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발전기. 그 다음에 변전소의 변압기라는 기계도 들어가고요. 우리 이제 부하 중에 삼상부하, 대표적으로 삼상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계통의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양하고 때에 따라서는 좀 해석이 약간 달라지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구분하려면 우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생 기초니까. 그래서 우리 가장 기초적으로 그래도 좀 공통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Y결선부터 보겠는데, 여러분 이 Y결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얘는 세 상이 한 점에 만나 있죠. 요 점을 중성점이라고 불러주고요. 이때 이 중성점은 우리가 보통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얘를 접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그림을 통해서 부연 설명할 건데, 요거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발전기나 변압기에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선로로 내보내고 있다 볼게요. 그러면 이 선로로 전기 용량 얼마를 이렇게 내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선로 밑에 우리 땅 대지가 있다 볼게요. 땅 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땅 대지는요 도체라고 봐주십니다. 도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전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선로를 통해서 전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이 선과 땅이 만나는 사고가 생기면 이걸 우리가 지락이 생겼다고 해줍니다. 지락. 뭐가 생겼다고요? 지락이 생겼다라고 해줍니다. 지락.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락이라고 하는 거, 이 선과 땅이 그냥 곧장 바로 만나는 건 보통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아래 이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닿다든가 뭐 요런 경우, 아니면은 아주 기다란 뭐 금속 도체 막대기로 가다가 닿다든가 뭐 요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땅 대지를 통해서도 우리 이제 전기 용량, 전력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좀 발생이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 우리 땅 대지로 전력이 이제 전달이 될 때, 이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 선로의 전압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얘 전류가 아주 조금 흐르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 전압이 갑자기 약 루트 3배 정도로 증가해 버려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요, 전기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우리 전기 기사 과목 중에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전력공학에서 이제 원래는 다루는 내용이고요. 우린 지금 생 기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특이하게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좀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압이 루트 3배 커지는데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요.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선로가 만약에 송전선로, 철탑으로 되어 있는 선로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 송전선로 철탑은요, 전압이 154kV, 345 kV, 765 kV의 전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6만 5천 V의 전압으로 선로에 걸려져 있는데, 이때 지락 생겨서 전류가 쬐끔 흐르면은요, 선로의 전압이 루트 3배, 76만 5천 V의 루트 3배니까 1.732배로 커져요. 100만 V가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서 철탑이 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철탑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암. 그럼 이때 암 끝에다가 우리가 이제 애자라고 하는 애를 달아주고, 요 애자 끝에다가 이제 전선을 달아줘요. 요때 요 애자다라고 하는 애는요, 이 철탑이라고 하는 지지물과 전선을 연결해 주는데, 이 전선이 잘 버티게끔 지지해 주고요. 그리고
철탑도 도체고 전선도 도체예요. 그래서 얘네 서로 직접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말라고 절연을 해줍니다. 절연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애자의 기본적인 특성은요, 절연과 그 다음에 전선 지지가 기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전압이, 자, 이렇게 지락 전류가 생겼을 때 전류가 쬐끔 흐르면 전압이 루트 300 커진다고 했었죠. 아주 높은 전압 때문에 이 애자의 절연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럼 전류가 지익 하고 철탑 통해서 이렇게 흘러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때 이 애자는 다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이 애자를 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765kV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애자가 기본적으로 대략 40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얘 철탑에 보면 뾰족한 거 3개 나와 있죠. 각각 40개예요. 합치면은 총 120이죠. 근데 이 철탑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선로에 있는 여러 개의 철탑이 다 같이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애자를 갈아야 돼요. 그러면 자, 비용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너무 길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애자가 파괴되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주냐, 지락이 생기면 요때 이 지락이 생겼을 때, 요 지락이 생겼을 때의 지락 전류, 이때 흐르는 전류 우리 지락 전류라고 한 얘를 크게 흐르게끔 해주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려면 일단 뭐 해야 되냐, 전압도 있어야 되지만 회로가 폐회로가 돼야 돼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통 뭐 해주냐면 발전기나 변압기 내의 3상을 Y결선을 해주고요. 여기를 중성점을 접지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폐회로가 돼버리고요. 폐회로가 되다 보니까 전류가 크게 흘러서 전압이 커지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전압이 이렇게 루트 300 갑자기 커지는 거를 뭐라고 주냐면 이상전압이라고 줘요. 이상적인 전압이 아니라 이상한 전압인데, 이 이상 전압이 생기는 거를 중성점 접지를 해서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Y결선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우리가 이 결선은 교류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교류기에서 이 코일 관선 상 부분에서요, 자꾸 고조파다라는 녀석이 생겨요. 고조파라는 녀석이 생깁니다. 생기는 이유는 자격증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제 듣게 되시겠지만, 뭐 히스테레스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포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들으시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쓰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생기초니까 나중에 이제 전기 자격증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좀 더 거기에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조판 또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코일 관선에서요, 얘가 발전기나 변압기라면은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자, 교류에서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방향 바뀌는 교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바뀌는 교류를 우리가 가장 좋은 교류, 정연파 교류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얘만 생기면 좋은데, 좀 전에 말했던 히스테레스 현상이라든가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요, 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2등분하는 녀석, 이걸 2구조파라고 줘요. 혹은 얘를 3등분하는 녀석, 이걸 제 3구조파라고 주는데, 이런 다른 애들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은요, 선으로 나갈 때요, 이게 다 합쳐져서 나가요. 근데 이런 게 여러 개가 합쳐지다 보면은 이 합쳐진 모양이 어떻게 되냐? 막 찌그러집니다. 이거를 찌그러진 파형 외형파가 됐다고 주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파형 외형파가 되면은 이거는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기기마다 가장 적당한 값 정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적당한 전압, 정격 전압, 적당한 전류, 정격 전류, 적당한 용량, 정격 용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격 전류가 10A인 기계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교류니까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얘가 해야 되는데, 파형이 찌그러지면은요, 2 갔다가 20 갔다가 5 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 갔다가 마이너스 20 갔다가 갑자기 플러스 30 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려요. 그래서 자, 품질이 되게 떨어지는 나쁜 전기가 돼서 얘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형을 찌그러뜨린 거 누가 찌그러뜨렸냐? 2구조파라는 애하고 3구조파 요런 애들이 만든 건데, 이게 다 이제 고조파예요. 기본 정연파 외에 다르게 만들어진 애들. 그러면 Y결선은 이 고조파가 생기면 생기는 족족 다 전선 타고 나가버리는데, 이때 여러분 전선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선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전압만 보자면은 이 전력선이 통신선보다 어마무시하게 무진장 큽니다. 근데 이 전력선에서 전압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전류가 커졌다 작았다 막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얘 주위에 생기는 자력도 막 커졌다가 들쭉날쭉해요. 그게 통신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통신에 잡음을 만듭니다. 뭐 여보세요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엽시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했다. 해서 얘는 우리 이렇게 고조파가 발생해서 통신 유도 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 3개의 선이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때 상 하나가 마탱이 고장났다 볼게요. 단선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연결된 요 선은 사냐 죽냐 이것도 같이 죽어버려요. 고장나서.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두 선만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선 가지고는 3상으로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3상 전기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3상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제 총 3가지네요. Y결선은 중성점 접지에서 이상전압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가 발생해서 통신유도 장애 일으키고요. 그리고 한상 고장 시 3상 출력이 불가능하다. 이게 Y결선의 기본 특성 3가지입니다. 이제 델타결선으로 가볼게요. 우리 델타결선은 3상 중에 2상씩 접속해서 만나는 데서 선 잡아 뺀 것을 델타라고 해주는데 이때 이 델타 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는 고조파가 중요해요. 델타 결선은요, 고조파가 생기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 델타 결선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패로인데다가 정극성 연결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고조파가 삥삥삥삥 돕니다. 삥삥삥 돕니다. 이거를 고조파 순환전류가 생긴다라고 줘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고조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뭐 별거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시되는 고조파가 있는데 걔를 순환하게 됩니다. 안에서만 삥삥 돌아요. 그럼 바깥엔 고조파가 없게 되겠죠. 그럼 바깥에는 좋은 파형 뭐가 되냐? 정연파 전압이 유기됐다라고 줘요. 그래서 이게 델타 결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결선 얘도 상이 3개에 선이 3개인데 이때 요 상 하나가 마탱이 고장났다 볼게요. 코일 관선이 단선됐답니다. 그럼 얘랑 연결된 두 선 얘네는 사냐? 이건 살아요. 왜? 이 선은 얜 고장났지만 멀쩡한 얘랑도 연결돼 있고요. 요 선도 멀쩡한 얘랑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선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 상이 고장나더라도 세 선이 다 살아있어서 3상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요 남은 거 2개, 이거 고장났으니까 나머지 2개, 요거 돌려서 보면은 알파벳 V자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V결선에서 3상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특징, 우리 델타 결선 중성점 접지 할 수 있냐면 없어요. 애초부터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성점이 없다 보니까 얘 이상전압이 생기는 거 방지가 안 돼요.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델타 결선인데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 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중성점 접지할 수 있어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고요. 두 번째, 고조파가 발생했다. 고조파가 이제 선으로 나간 거 이거 고조파 발생했다고 해줘요. 그래서 통신유도 장애 일으키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점. 고조파가 발생했다고요. 고조파 순환전류가 발생했다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얘도 고조파고 얘도 고조파인데 고조파 순환전류는 기기 안에서만 삥삥삥 돌지 바깥으로는 고조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고조파란 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럼 고조파가 안에만 있지 바깥에는 안 나갔구나. 고조파가 발생했다? 고조파가 안에서 삥삥 안 들고 다 밖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째, 한상 고장 시 3상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Y결선 특징 봤고요. 이제 델타 결선. 우리 델타 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고조파 순환전류 걸려서 정연파 전압 유기하고요.
두 번째, 한상고장시 혹은 소선시 V결선에서 삼상 출력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중성점 접질할 수 없어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Y결선에 대한 특징하고 델타 결선의 특징 중에 가장 센 기초만 본 거예요. 얘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계통에서 어느 부분에 있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있고요. 장점과 단점으로 또 분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전기 자격증 본 내용 공부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내용 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Y결선, 델타결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뭐 전력, 개통 혹은 뭐 전기, 개통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